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친절한 주치 신경외과 이경석입니다. 오늘은 4강입니다. 4강의 주제는 여러분께 예고한 대로 척추 질환 수술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말로 제 지인도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환자분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생각보다 척추 수술 기준이 명확하게 좀 정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척추 신경외과 의사들이 배우는 책에는 수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정해진 기준이라는 게 좀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사의 주관이 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병원 가면은 수술하세요. 어느 병원 가서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왔다 갔다 말이 좀 이렇게 안 맞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헷갈리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척추 질환은 가능하면 수술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수술을 반드시 하셔야 할 분들은 수술을 또 받아야 됩니다. 수술을 안 할수록 가능하면 피할수록 좋다는 것이지 무조건 하지 마세요는 틀린 겁니다. 가끔 이제 인터넷 매체와 방송 보게 되면은 척추 수술 무조건 하지 마세요. 틀린 겁니다. 네. 꼭 하셔야 될 경우는 하시는 것이 여러분 삶의 질도 올라가고 훨씬 더 치료가 잘 되는 것이지 반면 수술도 남용하면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가 척추 질환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5가지 기준만 잘 기억하신다면은 척추 질환 수술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상 검사, 즉 MRI죠. MRI 검사상 대부분의 의사의 의견이 수술로 일치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영상 검사를 봤더니 별로 안 심하네요. 어떤 선생님은 되게 심하네요. 이런 식으로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은 이미 수술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MRI는 누가 봐도요, 이거는 수술 기준이 넘어왔구나라고 의견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MRI 검사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 검사 결과가 모든 의사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일치를 해야 된다. 즉, 한 곳만 가지 마시고 그 MRI 가지고 한 최소 2-3분 이상의 의사들과 만나셔가지고 의견을 구해보세요. 그때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맞습니다라는 영상 판도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될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만 제가 덧붙이면요. 여러분이 극심한 통증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고 있는데 MRI를 찍기 위해서 되게 큰 대형 병원 가게 되면은 3개월, 4개월 대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굳이 대기할 필요 없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척추병원 가셔가지고 MRI를 찍으신 다음에 복사를 하셔가지고 가져가셔도 큰 대형 병원에서는 다시 찍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통증의 정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통증의 정도는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을 못하는 통증이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등산, 일상생활일까요? 여러분, 사이클, 테니스, 골프, 일상생활일까요? 아닙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가 생활입니다. 네. 등산과 골프, 테니스는 여가, 스포츠죠. 그러면은 일상생활이 뭘까요? 걷기? 좋아요. 걷기 10km? 5km? 아닙니다. 10km, 5km도 역시 여가 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일상생활은 뭐냐면 첫 번째, 잠자기죠. 우리가 잠을 못 자면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도 있어요. 두 번째, 근거리 보행이죠. 10km와 5km가 아니라 정말 100m, 50m 아니면 정말 길게 걸어봤자 한 2-300m 이상을 못 걷는다. 근거리 보행을 할 수 없으면은
그것이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출근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 집에서 가까운 마트에 가기도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이겠죠. 세 번째, 좌식입니다. 우리가 앉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식사할 때 누워서 할 수 있나요? 물론 서서 식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루 종일 서서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앉기만 해도 아파가지고 극심한 통증 때문에 앉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역시 일상생활이고요. 그 다음, 음식입니다. 음식이 갑자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척추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너무 아파서 약을 계속 드시다 보면요. 합병증으로 위염과 위궤양, 각종 소화기관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력이 감소해서 식사를 할 수 없는, 먹으면 구토를 한다거나 속이 쓰려서 음식을 못 드신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상생활이겠죠? 정리하면은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을 못하실 경우에 아주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활동,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MRI 영상 기준도 의사들마다 다 일치했습니다. 아, 수술을 해야 될 만큼 심하네요. 두 번째, 일상생활을 못하는 통증 기준에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함에도 충분한 비수술적 치료를 받아봐야 합니다. 네, 충분한 비수술적 치료를 하면은요, 보존적 치료인데요. 약물 치료, 그리고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린 주사 치료 또는 시술과 아니면 도수 치료, 물리 치료, 여러 가지 근력 증강 운동을 충분히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3에서 6개월로 저희 의사들은 권고를 드리고 있죠. 물론 이 3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정해진 기준일 뿐입니다. 그 기간을 못 채워서 너무 극도로 힘들 경우에는 3개월, 6개월을 못 채우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3에서 6개월 정도의 충분한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시고도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 본인의 의지가 같이 있어줘야지만 수술을 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앞에 말씀드린 첫 번째 MRI 영상 자료상 의사의 의견이 일치했어요. 두 번째, 환자분께서 정말 극도의 일상생활을 방해받는 통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충분한 치료를 받아보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인데, 본인은 근데 수술하고 싶지 않은데 자제분들이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병원에 억지로 오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나 안 간다, 안 간다. 또는 뭐 남편, 사모님, 자제분들이 나는 수술 안 해야 하는데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절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척추 수술은요, 끝이 아닙니다. 척추 수술은 곧 치료의 시작이에요. 수술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환자분께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주의사항도 지켜야 되고요. 수술 직후에 통증은 감소합니다만 일정 기간 동안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활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본인이 억지로 정말 하기 싫은데 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이런 노력과 재활을 거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따라서 네 번째, 본인이 수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동의를 하신 다음에 주의사항, 앞으로 재활의 과정을 충분히 본인이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좀 제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빼놨습니다. 바로 마비예요. 네. 마비라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운동신경 마비, 그리고 신경, 우리 감각신경 마비인데요. 바로 운동신경 마비는 뭐죠? 다리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의사들이, 의사 선생님이 왔어요. 봤는데,
다리가 안 올라가요. 발가락과 발등이 마비돼서 안 올라갑니다. 또는 다리를 아무리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요거는 감각신경마비겠죠. 전자는 운동신경마비고요.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마비가 있다면은 수술하지 않을 경우에는 돌아올 확률이 매우 감소합니다. 따라서 5번째 기준은요, 앞에 있는 기준들이 다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5번째 마비가 있으면 수술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마비가 없다면은 앞에 1, 2, 3, 4의 기준이 다 맞아야 됩니다. 다 맞아야지만 수술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마비 중에는요, 이렇게 다리가 올라가지 않고 감각신경이 마비되는 마비도 있지만 정말로 초응급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배뇨 배변 장애입니다. 여러분이 화장실 갔는데요, 소변이 안 나와요. 그리고 배변을 봤다고 생각 못했는데 이미 속옷에 묻어 있어요, 배변이.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배뇨 배변 신경에 마비가 오는 겁니다. 정말 초응급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드린 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앞에 설명드린 1, 2, 3, 4번의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네, 오늘 4강에서는요, 척추 수술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제5강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하는 활동, 바로 앉아있는 좌식인데요. 어떻게 해야지만 바르게 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잘 앉아서 허리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